네, 안녕하십니까. 정보자입니다. 명절 아침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명절 아침이 되니까 사실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 전국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 이렇게 대한민국을 좌파 세상으로 만든 사람들이 누굴까? 이걸 도와준 제1의 부역자가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왜 이렇게 이 사람들 때문에 국민들이 고생을 해야 되고 마음을 아파야 되고 힘들어야 될까? 이 죄를 누가 다 받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이재명이겠지만 이재명이는 그나마 뭐 좌파로 태어나서 좌파로 살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어? 욕하긴 뭐하죠. 제일 그렇게 욕할 것 같으면요 뭐 김일성이를 제일 욕을 해야 되고 김정은이를 욕을 해야 되겠지만 그건 뭐 불구 대천의 원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 안에서 배신자를 찾아보면 그게 누굴까 생각했을 때 가장 이 상황을 만들어준 사람 바로 한동훈 그리고 그 단초를 또 제공했던 원류 바로 유승민입니다. 이 유승민하고 한동훈이 없었다면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까 좀 궁금해요. 음, 정말 그런 탄핵이 있을 수 있었을까 8년 전에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도 이런 탄핵 같은 게 왔을까 왜 이 탄핵도 학습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이 탄핵이라는 것을 이걸 실제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제목을 가지고 건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한 번 되고 나니까 또 됐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음, 정말 박 대통령한테는 완전히 뭐예요? 그냥 정말 오른팔이잖아요. 별것도 아닌 사람, 뭐 고시 합격자도 아니고 그냥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다는 거 빼고는 그냥 어디 유학 한번 갔다 와가지고 뭐 시간 강사 정도 하고 뭐 어디서 박사학위 받고 이런 정도로 해서 그냥 뭔 돈 번 것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을 그냥 어떤 인재로 발탁을 해서 여의도 연구원장도 시키고 당 대표 비서실장도 시키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당의 중역으로 만들어 주신 분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평생 은혜를 갚아도 정말 그게 뭐 시원치 않을 그런 어떤 입장일 텐데 오히려 정말 뭐 촛불 시위하고 뭐 국정농단으로 이렇게 걸려 넘어져가지고 엎어져 있을 때 그때 그냥 이렇게 같이 일으켜주는 것이 아니라 어? 어? 손을 뿌리치고 오히려 그 사람한테 몽둥이질을 하는 어떤 그런 정말 폐륜이지 폐륜 그런 폐륜적인 어떤 행동을 한 것이 바로 유승민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탈을 쓰고 자기를 그렇게 입신양명을 시켜주고 본인에게 어떻게 보면 면류관을 씌워준 사람한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금수만도 못한 행동인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회 한번 가져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합니까? 뭐 당 대표 비서실장부터 국회의원에 여의도 연구원장 이런 것들 언제 한번 할 수 있어요? 응?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프로필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런 어떤 자리매김이라든지 그런 어떤 잘 봐준다는 어떤 그런 개념 없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유승민이라는 사람은 그런 하늘의 도움, 어떻게 뭐 조상이 도왔는지 누가 보든지 모르겠지만 어, 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 봐서 사람을 잘 봐서 넌 날 끝까지 충성하겠구나 이렇게 믿고 어떻게 보면 당대표 비서실장도 시키고 요직에 앉혔단 말이야 국회의원도 시키고 근데 그걸 완전히 그냥 철저하게 배신을 해서 그냥 배신한 것도 아니고 탄핵을 시키는데 주동을 하고 정족수가 충분히 남는데 지금 한 143석 할걸요? 150석까지는 안 됐다 140석 전후였는데 그럼 뭐 탄핵은 절대 못 시키지. 근데 그거를 오히려 정부 여당이 주도를 해가지고 탄핵을 시키게 만든 게 바로 누구다? 유승민이에요. 야당이 주도를 한 게 아니라 여당이 주도를 여당이 미친 거지. 그리고 멀쩡히 있는 대통령을 내려서 문재인한테 갖다 바친 게 누구다? 그게 유승민이야. 그리고 본인은 그 당을 깨고 나와서 바른정당을 만든 거죠.
지금 생각해도 정말 천연국노할 짓이야. 왜? 그러고 나서 문재인이 어떻게 했어? USB 갖다 바치고, 어? 핵무기하게 돈 갖다 주고, 핵무기 개발 돈 갖다 주고, 태양광 한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다 망가지게 만들고, 어? 나라 국가를 완전히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든 사람이 결국 유승민이야. 뭐 문재인이 할 것도 없어. 음. 문재인이 원래 나쁜 놈으로 돼 있었는데 뭘. 결국은 유승민이야, 유승민. 근데 우리가 유승민을 저렇게 살려두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승민부터 저걸 어떻게 처단을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생긴 거 봐, 생긴 거. 어디 보수처럼 생겼어요. 완전 쪽제비처럼 생겨가지고. 절대 보수는 그렇게 안 생기지. 응? 저도 어떻게 보면 어디 가면 항상 얼굴이 참 보수처럼 생겼다는 얘기 듣습니다만. 그 이유가 뭐겠어요? 얼굴 딱 보면 다르잖아. 눈 뜨는 거나 이 얼굴 보는 거나 틀려. 보수하고 진짜 보수하고 저기 뭐야 유사 보수하고는. 본인은 보수를 탈을 쓴 뭐다 저건 좌파 우파도 아니야. 그냥 말하자면 뭐냐면 쓰레기야 쓰레기. 인상이 덜 냈는데 좌파가 우파가 어디 있어요? 어? 좌파 우파 그런 걸 판을 가르는 것 자체도 무의미한 쓰레기야 쓰레기. 마찬가지로 지금 그 피를 이어받아서 한동훈이라는 작자가 결국은 1차는 거기도 마찬가지야. 서울 법대만 나왔다 뿐이지. 서울 법대 나왔다 뿐이지 정말 뭐 제대로 출세도 못하는 애를 윤 대통령이 정말 법무부 장관도 시키고 당대표까지 시키고 당대표라는 게 말이 돼요? 이게 걔가 뭘 했다고 당대표를 해? 그걸 시켜준다는 거 말이야. 법무부 장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뭐 서울지검이나 중앙지검장 같은 걸 한번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을 시킨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 말이야. 유승민보다 더 큰 자리를 준 거지 정말 윤 대통령이. 그때 만약에 한동훈이를 법무부 장관 안 시키고 당대표만 안 시켰을 때 이런 일은 안 일어나지. 그러니까 참 이게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 뭐냐면 결국 이 잘못된 인사인 거야. 이 잘못된 인사. 박 대통령께서 유승민을 안 시켰으면 어떻게 됐을까? 윤 대통령께서 한동훈이를 요직에 앉히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게 참 보면 참 역사의 아이러니야. 역사의 아이러니. 그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든 왜 우리가 이 고민을 해야 되고 이 밤잠을 설쳐야 돼? 유승민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8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문재인 정부나 이런 것들이 정말 그때 뭐라 그랬냐면 민주당은 다시는 집권 못한다 그랬단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 때 다시는 집권하지 못한다 그랬어. 민주당은 완전히 괴멸돼가지고 그걸 다시 불씨를 살려가지고 이렇게 미난리를 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분위기 좋았단 말이지. 선거에서 이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완전히 망가뜨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시 만들어 놓고 민주당이 별로 이렇게 평이 안 좋았단 말이야. 총선 때. 그러니까 참 어떻게 얼마나 이게 답답한 일이야 이게 지금 나라가 이게 엉망이 돼 있는 거를. 유승민만 아니었으면 민주당은 완전히 괴멸됐을 거고 문재인도 집권을 안 했을 것이고 한동훈만 아니었으면 그 잘못된 것을 다시 또 원래대로 다 되돌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과반수 이상을 다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너무나 아쉬운 거야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그러면 이렇게 주인을 물고 배신자가 됐을까? 생각해보면 참 간단한 논리입니다. 결국은 그 순간의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던 거죠. 순간의 두려움.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막 이제 그 국정농단이다 뭐다 이제 그런 얘기 나오고 막 촛불 시위하고 그러니까 겁쟁이가 지득하게 아유 막 그 새끼들 뭐 그래 봐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혹시 내가 저 금융에 쓸려나가지 않을까? 내가 같이 죄를 받거나 뭐 징역살이 하고 이러지 않을까? 이거 겁이 나는 거야. 마찬가지로 한동훈도 똑같아요. 윤 대통령이 지지율 떨어지고 이러니까 모처럼 잡은 이 정치적 등용의 기회를 이렇게 놓칠 수는 없다. 내가 이걸 끝까지 살려나가려면 지금쯤 내가 윤 대통령을 오히려 공격하는 게 낫겠다. 그래야지 나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누가 이제 뭐 얘기를 해줬든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걸 얘기해줬다고 해서 그걸 듣는 놈도 나쁜 놈인 거지. 유승민도 마찬가지인 거고. 한마디로 가른 말 다시 탄 거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불행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쫌생이를 자리에 앉히면 안 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 사람이 겁이 나잖아요. 사실 뭐 이렇게 뭐 촛불 시위하고 뭐 이렇게 지지율 떨어지고 뭐 구속된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탄핵된다고 그러고 이러면은 그 이인자들 같은 경우는 무슨 생각 들겠어? 아, 내가 그거 다 죄를 더 같이 덮었으면 어떡하지? 막 이게 불안한 거야. 응? 근데 그 마음은 일반 평민들이 가져야 될 마음인 거지. 명색이 일국의 법무부 장관하고 당대표였던 사람, 유승민 같이 국회의원이라든지 여의도 연구소 이게 여당의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비서실장하고 이런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는 얼마나 그게 그 소위 얘기해서 당치하는 생각이야. 당치하는. 그러니까 그 직위에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이겠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게 막 단순히 뭐 정치뿐이야. 예를 들면 뭐 외적이 침입하거나 이제 예전에 임진왜란이라든지 병자호란이라든지 6.25라든지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얼마든지 뭐 적국에서 뭐 죽인다는 협박도 하고 또는 뭐 이렇게 회유도 하고 뇌물 같은 걸 주면서 배신해라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배신할 사람들이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인 리더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우직해야 되고, 응? 그리고 정말 어떻게 초연해야 되는지, 얼마나 초연해야 되는지를 유승민이라든지 한동훈을 보면서 아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본인들은 다 명분이 있지, 구태를 일소하고, 뭐 따뜻한 보수가 돼야 되고, 중도를 끌어놔야 되고, 뭐 중도를 확장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지만 결국 다 변명이야. 어? 무슨 중도 확장이고 무슨 따뜻한 보수야. 본인들이 만약에 자기 주군이 만약에 지지율이 60% 70% 됐어 봐. 어디 그런 행동을 했겠어. 본인들이 그 주군들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러면 같이 어떻게 순장이 되거나 같이 책임을 질 생각을 해야지 거기서 빠져나가서 나 혼자만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 이 말이 돼요. 그럼 만약에 대한민국이 전쟁이 나가지고 낙동강까지밖에 밀려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어. 그러면 걔는 바로 배신한 애들이야. 바로 북한군에 투항하고 비밀 지도 갖다 주고 난 저기 공사가 되더라도 나 좋은 계급 하나 주세요. 응? 이럴 사람들이 이럴 사람들. 응? 왜? 죽기 싫으니까 멸문지화가 될 것 같은 불안감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회 지도층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우리가 소위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우직한 성격을 가져야 되고 얼마나 정말 정직하고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를 유승민 한동훈을 보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길게 나가면 누구다? 김재규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 김재규 그리고 유승민 그리고 한동훈 이렇게 가는 라인이 가장 어떻게 보면 무서운 라인이야. 저는 솔직히. 근데 많이 얘기하는 사람은 여기에 또 이제 노태우까지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두환을 배신한 게 노태우다. 노태우만 제대로 했으면은 안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노태우까지는 듣고 싶지 않고 뭐 그런 생각이 나름입니다만은 김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그 따뜻하게 살았어. 박정희 대통령 그 재임 기간 중간에 가장 따뜻하게 산 사람이고 마지막에는 중앙정보부장 그 꽃중에 꽃보직인 중앙정보부장을 5년까지 한 사람이에요. 건설부 장관까지 하고 군내의 모든 요직을 다 하고 다 보안사령관까지 하고. 그러니까 본인은 정말 너무나 따뜻하게 산 사람인데 본인이 사석에서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박정희 욕을 하고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제 아버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가 더 잘난 거야. 나는 박정희보다 내가 더 잘났어. 유승민도 똑같아. 아유 박근혜 아유 여자 내가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는데 저 따위가 무슨 내가 저걸 모셔? 이런 생각을 한 거고 한동훈이도 아유 뭐 깜도 안 되는 윤 대통령 저거 구수한 사법고시 구수한 주제에 무슨 내가 제일 따라야 돼? 이런 생각. 아유 뭐 생긴 것도 돼지식처럼 생겨가지고 딸뭐 마누라도 어디 무슨 이상한 수집녀 같은 애를 데리고 안 살면서 이렇게 막 속으로 막 욕을 했을 거야.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 지들이 주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이렇게 위기 상황이 됐을 때 드러나는 거야. 결국 이제 박정희가 얼마나 김재규를 친임을 했으면은 항상 그 같이 술자리에 경호실장하고 먹는 술자리에서 그 자기들끼리 막 술 먹었겠어. 그만큼 그게 귀하게 생각한 건데 본인은 속으로 아주 그렇게 욕을 하고
사람을 대통령을 폄하하고 이랬던 거죠. 그게 이제 드러나고 결국은 그렇게 암살을 한 겁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서거만 안 했어봐. 어? 그럼 광주 사태 이런 일도 일어날 일이 없는 거지. 12.12도 일어날 일이 없는 거고. 이게 이 대한민국의 이 불행은 이 배신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배신자들. 특히 우파의 배신자들. 좌파에는 좀 배신자가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좌파는 이 계급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배신을 잘 안 해. 왜? 계급이 있으니 계급. 우파 이놈들은 하여간에 우파 안에서도 이 배신자들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야. 특히 김재규, 정말 유승민, 한동훈만 아니었으면 이 세 명만 아니었으면 대한민국 우파가 정말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명절 아침이지만 정말 이 사람들의 그 어떻게 보면 정말 사나이 같지 못하는 그 마음, 정말 암사나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거 정말 그 쪼아 빠진 생각들, 자기만 살겠다는 그 생각이 주군을 버리고 주군이 위기에 있을 때 자기만 살겠다는 그 생각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치는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사람들을 요직에 앉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서 누구보다 더 중요하다 이게. 그러니까 좌파를 척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파 내에 저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요직에 앉지 않게 만드는 거,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올렸습니다.